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전기차 바이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바이톤이 성공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해도 40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가 있고요. 현대나 GM 같은 전통의 내연기관 회사도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바이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이톤의 첫 차 엠바이트는 과연 언제 출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회사의 설립은 2016년입니다. 하모니그룹이라는 투자펀드에서 폭스콘, 텐센트를 끌어들여서 퓨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브랜드를 런칭하였고요. 컨셉카 제작을 하였습니다. 30만 대 규모의 난징 공장 건설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드디어 대망의 CES 2018에서 컨셉카를 선보입니다. 그냥 컨셉이 아니라 실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48인치 스크린 하나로 바이톤은 단번에 중국의 테슬라라는 명성을 얻으며 전기차 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였습니다. 2018년 6월은 투자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FAW 그룹이라는 중국의 구형 자동차 회사와 CATL이라는 중국 대표 배터리 회사가 투자에 참여하였습니다. 난징시 하모니 펀드, 폭스콘, 텐센트, FAW, CATL 정말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죠. 2019년 바이톤은 양산 모델을 제작 발표합니다. 12월에는 마르베니 그룹과의 투자를 결정됐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명신과의 위탁 생산 계획을 체결합니다. 명신은 GM의 군산 공장을 인수하여서 위탁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요. 2020년 CES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테스트카 제작도 좀 늦었지만 이제 시험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생산은 이제 2019년 연말이었고 2020년 6월부터는 대량 생산이 시작하고요. 중국 내 런칭은 이제 2020년 하반기, 그리고 유럽, 미국, 한국 런칭은 2021년, 신차 개발은 2021년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설립 4년 만에 아주 꿈과 같이 스토리가 흘러갔죠. 여기까지는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전기차 업계에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2019년 시리즈 C 펀딩 때부터였습니다. 니오라는 중국 대표의 전기차 회사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2019년 말부터 전기자동차 펀딩에 대해 정부가 슬슬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이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산차는 2020년 중반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바이톤은 이걸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것과 다르게 바이톤의 시리즈 C 펀딩 자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비로 여태까지 받은 돈을 홀랑 다 써버렸던 바이톤은 여기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2년 만에 양산 제작까지 할 수 있었던 추진력은 결국 풍부한 투자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처음 입김새를 눈챈 건 이 기사에서부터였습니다. 미국 직원 절반 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글쎄요, 양산을 눈앞에 두고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과연 흔한 걸까요? 뒷조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3월 말부터 중국 난징 공장에 임금 체불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위임원의 연봉은 80% 정도를 반납하였다고 하고요. 상하이 사무실은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원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일까요? 국내 위탁 생산 업체인 명신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원래 700명을 고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 2020년 초에는 다시 고쳐서 430명으로 줄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90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죠. 한 가지 기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BRV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인데 3월에 진행하던 펀딩이 5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중지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루머로는 이 투자금 1200억 중 일부가 중국 바이톤에 투자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피탈콜이 수입하게 된 이유는 최근 중국의 바뀐 투자 정책 때문이라고 하고요. 명신에 대한 투자금도 중국계 자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고요. 명신하고 바이토의 관계가 생각보다 돈독하다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사실 바이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바이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중국에 풀린 뉴스를 보면 5월 말에 갑자기 FAW에서 자동차 생산 라이센스를 바이톤으로 이관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 11월에 FAW 투자할 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요. 올해 6월에서야 자동차 생산 라이센스가 FAW에서 바이톤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FAW와 바이톤과의 자동차 생산 라이센스 계약의 수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톤이 2019년 11월까지 지불하기로 한 라이센스 비용이 연체되었고, 이것은 2020년 6월까지 절반, 2020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이미 5월 말에 이관이 되었고, 이관을 한 다음에 그 이관 대금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네요. 중국 언론에서는 이걸 혼인신고 후에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FAW의 주주들은 노발대발했죠. 연체금에 대한 페널티도 없이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국영기업이 장난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800억을 연체하는 회사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논란도 일고 있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돈으로 이 연기된 지급 기회를 맞출 수 있을까요? 펀딩이 다시 제대로 되는 걸까요? 글쎄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은 걸까요? 뭐 알려지기로는 실제로 바오능이라는 회사가 이곳에 투자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바오능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산업에는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원래는 헬스 산업, 부동산 등을 하고 있던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대기업이고, 이 회사의 대표는 중국 네 번째 부자라고 하네요. 알려진 바로는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인수라는 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기술이 있는 회사를 아주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바이톤은 대량 생산을 위한 라이센스를 얻었고요. 그리고 밀린 라이센스 비용은 2월에 50%, 10월에 50%를 지급합니다. 바이톤은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새로 투자를 받아야지만 이 밀린 라이센스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역시 관건이 됩니다. 수정된 양산 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이 예상합니다. 라이센스 취득이 작년 11월에서 올해 5월로 한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 출시도 올해 말이었던 것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것이라 보입니다. 한국 출시도 2021년 4월이었는데 이것도 2021년 말이나 늦으면 2022년 초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스케줄이 최소 6개월 연기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 출시도 빨라봤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데 바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시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거든요. 바이톤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